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요약집 513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513페이지요. 제2절 주택에 대한 종부세인데, 납세무자가요,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택부는 올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가지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납세무자도 주택분에 대한 납세무자를 보시면 주택분 납세무자는 개인의 경우는 여기에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는 딱 6억까지는 아니에요. 6억 초과해야지. 근데 법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는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돼요.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이. 그럼 종부세 납세무자입니까? 공시 합계액이 5억 원이다. 그럼 개인은 납세무자가 아니죠? 근데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데 공시가격 1억이든 5억이든 어떤 경우에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자, 이 얘기고,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시그널입니다. 현재 종부세법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일련제 주택분 납세무자로서 국내에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 합한 금액이 6억, 1세대 1주택자는 이게 이제 단독세 1세대 주택자는 실적으로 9억까지 과세하지 않는데 일단 하여튼 6억 초과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 교재 거기에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는데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되어 있는데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상업용 주택이나 주택 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또 기타에서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30회 때는 등록 문화재 주택이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종부세 부과 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맞지 않죠? 제외합니다. 과세표준 계산할 때 보면요. 자, 일반적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예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거 왜 6억 공제예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죠. 개인의 경우. 그래서 자,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몇 프로예요? 95%. 그래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타 마침표 이름 틀려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 곱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요. 주의 거기요.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는 6억 원을 공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미출자기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결정 기에 6억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로 갑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요.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공시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6억을 빼요.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종부세 과세 표준을 좀 더 제가 설명을 나눠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만약에 갑과 을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인 주택 보유합니다.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4억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여러분. 1세대 2주택이고요. 자, 그러면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겠습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을은 납세무자 돼요? 납세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도 따로 또 개인별 합산이죠.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갑은 납세의무가 있죠. 그래서 갑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하면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95%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억에다가 4억에 95%니까 4구 36, 4구 20, 3억 8천만 원이 되겠죠? 3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떤 수강생이 실제 있었다고 그랬죠? 막 쉬는 시간에 저를 따라오면서 아니, 아까 수업 시간에요.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요. 깜짝 놀라서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보유세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데 이 사람,
매 1년에 3억 8천씩 세금을 내면 그러면 아유 3억 8천을 어떻게 마련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년에 또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 몇 년 만에 거지 되겠죠 세금 내다가. 그래서 이거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정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또 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요. 1세대원이 있습니다. 자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1세대 몇 주택이냐면 1주택입니다. 자, 얘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죠. 자, 그랬을 때는 종부세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 공제합니다.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은. 그리고 여기서 또 얼마를요? 6억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 95% 곱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과세표준은 자 9,500만 원이 되는 거죠. 9,500만 원. 근데 여러분요. 자, 단독세 1세대 주택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2021년 개정세법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부부 공동소유인데,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만약에 1주택자로 신고를 하면요. 1주택자 신고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은, 그럴 때는 원래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하는 건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잖아요. 그럴 때는 단독소유 1세대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계산해요.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공제받고요. 더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하죠. 그 다음에 또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항상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법인 A라는 A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보유합니다.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요. 그러면 자 공시가 판금액에서요 10억에서 기초 6억 공제합니까? 아닙니다. 법인은 6억 공제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 95% 곱해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얼마가 돼요? 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9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거 꼭 비교합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은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인 주택입니다.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고요. 예. 지분은 균등합니다. 50%씩.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고요. 1주택자 신고 안 한 경우에요. 이럴 때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냐?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이에요. 부부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6억씩 공유하죠. 6억씩. 예. 지분이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과 을 둘 다 종부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주택은 얼마까지 실질적으로 과세되잖아요? 12억까지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면 단독소유 1세대 주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9억을 공제해요. 그럼 여기 12억까지 공제하고 그러면 단독소유 1세대 주택자로 부부 중에 신고하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자, 만약에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보유한이 길면요. 자, 부부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면 절세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 단독소 1세대 주택처럼 9억 공제 받지만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 만약에 보유기한이 나이가 많고 소유자가 그 다음에 부부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둘 중에 그 다음에 보유기한이 길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절세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나이가 많지 않고 보유기한이 길지 않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을 때 그때는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12억까지 과세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율 및 세액입니다. 그 양가로 1번 종부세 세율은요.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했다. 자, 그러면요. 1,000분의 6, 0.6%부터 3%까지 빵 63, 0.6에서 3%까지 빵 63, 과표관 6단계로 되어 있죠? 6단계 초과투신세 규정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놓냐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자, 만약에 요거 개인이 소유한다. 개인이 소유인데 2주택 이하다. 조성상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자, 세율은 그냥 이렇게 빵 63, 0.6%부터 3%까지 빵 63, 과표관은 6단계로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자, 1세대 2주택이잖아요. 이 1세대 2주택이거나 그럴 때는 1.2%부터 6%까지 126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1세대란 말은 빼야 되는데 자, 조정상 지역 내 개인별로 2주택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니까 이럴 때는 3주택 이상이거나 개인별로 또는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다 그러면 126 6단계 초과 누수율입니다. 6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26 6단계 초과세율. 자, 2주택 이하는 빵 63 6단계 초과세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요. 법인은요. 자, 무조건 자,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3%요.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만약에 2주택이다. 자, 그럴 때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그럴 때는 무조건 6%예요. 그래서 3%, 6% 이렇게 차등해서 자, 주택 수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초과 누진세율이고 6단계 초과세율.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요, 세율을.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514페이지 맨 아래를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계산 시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익 계산. 여러분, 지금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1번에 보니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30회 때도 나왔지만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요, 과세기준 이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515페이지 주택에 대한 소유주분율이 20% 이하일 것. 엔드입니다. 이거 20% 이하에 대한 소유주분율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상이고, 자, 이러면 3억 원 이하일 것. 이러면 자,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 공동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이게 자,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20% 이하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다 그러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밑줄이었고요. 2번도 밑줄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어떤 거냐면 3번 내용은 합산 배제 신고한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합산 배제 신고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아예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주택. 자, 1세대 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시켜주는 주택이 있는데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은 아예 1세대 주택자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떤 1세대가 합산 배제 신고한, 그러니까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으면 집이 세 채여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 요게 이제 시험에 계속 또 최근에 나왔는데요. 31회 시험 때도 여기 정답형으로 나왔는데요. 자, 요게 29회 시험 때도 28회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30회 때도 또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한다는 건 뺀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에 있고요. 만약에 B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에 B 부동산을 보유해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먼저요, 여러분, A 부동산 소재지에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강남구청장이. 성남시장이 B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해요. 그리고 이거를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합니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됩니다. 종부세가. 자, 그랬는데 여기 지금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부과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당해 대상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런데 이를 공제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교재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어떤 게 빠져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50%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한 세율이 적용받았을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재산세, 그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지금 2번 나온 것이, 작년에도 나온 것이 가감 조정되기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거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꼭 이것도 추가해서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또 세액 공제도 별표시입니다. 중요하죠.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해 주는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거나 아니면 부부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한 경우에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거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나이가 뭐 60세 이상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연령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토지나 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안 돼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만 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요?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산수액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30, 40이요.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일 때 4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50%요. 15년 이상이면 20, 40, 50%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데 3번도 중요하죠. 이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80,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꼭 알아둡니다. 원래 연령별 공제 70세 이상이면 40%, 보유기한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50%인데 그럼 합치면 90%잖아요. 그럼 90%가 아니라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인데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자 여러분요. 요거 어떤 거냐면 세부담 상한도 추가해서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 놓냐면 자, 세부담 상한은 여러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한번 보세요. 재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었는데 제가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같으면 부자들이 있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전년도세액의 150%못 넘게 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이게 자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죠.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할 때 130%,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예.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자 주택과 토지가 나눠져요. 종부세를 보시면 먼저 주택분에 대해서요. 한번 봅니다. 개인과 법인이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먼저요. 여러분 자 종부세 주택분 자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개정 내용을 우리 교재 요거 반영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이거 봅니다. 개인이 종부세 주택분 납세의무자일 때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 재산세 토지 건축물 갖고 있다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였죠. 자 종부세도 2주택 이하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들이다 보니까 2주택 이하 150%입니다. 전년도 재산세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상당액 당해연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상당액에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 150%못 넘게 해요. 근데 자 2주택 이하 근데 3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이거나
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요.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이상이다. 자, 2주택이다. 예.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또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거나 그러면 여기 세부담상한선 300%입니다. 300%.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 작년까지는 200%였다고 올해 300%로 개정됐습니다. 주의하시고 법인은 자 주의해서 개정 내용 2021년 개정 내용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자 법인은 뭐 300%가 아니라 500%든 1000%든 전년도보다 그냥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냥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자, 종부세 주택분 법인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법인은 자,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자, 개인과 꼭 구별합니다. 근데 토지부는요.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는요.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고 개인과 법인 똑같이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아요. 전년도 총색상당액의 150%만 넘게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냥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150%구나.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주택분만 다릅니다.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세부담 상한 있어요. 법인도 세부담 상한 적용돼요. 토지는 전년도 총색상당액 150% 못 넘게요. 근데 주택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꼭 알아둡니다. 재산세 비교해서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 꼭 자,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부담 상한 정리해 두시고 토지에 대한 그래서 제가 개정 내용 제가 법인과 토지에 대한 구별까지 다 이렇게 해드린 대로 정리해 두시고요. 세부담 상한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3절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는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부세요. 자, 똑같습니다. 재산세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 토지용을 나눌 때 그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종부세량이에요. 분리상 토지는 아니라는 거 밑줄이고 저율이든 고율이든 제외된다고 그랬죠. 납세무자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이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별도 합산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단위가 작아요.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 꼭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요거요. 과세 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 95% 곱하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가 역시 얘도 공정시장가액 95% 곱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 세율은 여러분요. 세율은 그냥 종합합산 대상 토지 제목 옆에다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냥 3단계 초과누수율 이렇게만 해놓으세요. 네, 여러분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냥 3단계 초과누수율 별도도 종합이든 그냥 과표관 3단계 3단계로 3단계 초과누진세율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만. 자, 그래서 제목 옆에다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 3단계 초과누수율.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제목 옆에다가 3단계 초과누수율, 과표관 3단계로 초과누수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18페이지 이중과세 조정과 세부담 상한 똑같아요. 토지분도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액에서 재산세 공제한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은 토지는 무조건 아까 150%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150%입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 제4절 부가와 징수입니다. 여러분 종부세 과세 기준이 있죠. 재산세처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로 합니다. 재산세와 똑같고 부가징수 원칙 정부과세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납부할세 결정해서 무조건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토지분이라고 해서 9월달 아니에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주택분 뭐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틀려요. 주택이든 토지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장 고의서 발부할 때 또 다 밑줄입니다. 지금 그 고의서 발부할 때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5일 전까지 발부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종부세는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역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세무장의 결정, 고지서 날라왔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519페이지 가산세요. 자, 우리 종부세에 관한 가산세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과소신고가산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종부세, 여러분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교재 없는 종부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종부세는 가산세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자,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 부가가세 하잖아요. 관할 세무장이 세액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서 부가가세 합니다. 근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여러분, 국세요. 국세,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받아요? 납부지연가산세요. 이때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자,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단 고지서가 발부됐다, 납부기한에 미납부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깝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일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5%씩 적용됩니다. 10만 분의 25. 합친 게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되고 거기서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가산세는 3% 깔고 1일 0.025%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근데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죠.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랬을 때, 자,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주의할 것은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신고 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자, 그랬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29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이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고지 후에,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 고지 후가 아니라 고지 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자, 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적용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지연가산세가, 고지 후에 납부지연가산세가 3%고 깔고 1일 0.02%고,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냥 1일 0.02% 적용됩니다. 여러분 10만 분의 25로요. 이렇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드리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요. 자,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들이?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얘기고. 그 다음에 종부세 물납은 안 돼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물납은 안 되는데, 종부세 물납은 안 되는데,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안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그럴 때 종부세 분할 납부는요. 자, 간단하게 돼 있는데, 종부세 분할 납부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종부세 분할 납부는 여러분, 자, 좀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요건이 빠져 있어요. 종부세 분할 납부는, 자,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는요. 분할 납부는 먼저요. 예.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분할 납부요.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자,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재산세는 2개월인데 종부세는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죠.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6개월 내 분할 납부하니까 종부세 분납기한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자, 다음 연도 6월 15일, 다음 연도 6월 15일을 자,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그죠? 네, 분납기한으로.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종부세 만약에요. 분납 처리 기준이 나와 있죠?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이하 500 초과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여기는 우리 교재는 납부할세액 500만 원 이하일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납부할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납부할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여러분, 자,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400이다.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내는 최소한 250만 원 내놓고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요. 제가 맨날 150만 원으로 이렇게 400만 원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이거 시험에 자 나왔었어요. 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500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자, 400에서 250 뺀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얘도 납기내는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400일 때는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만 원이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3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재는 다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빠진 내용 한 가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립니다. 2021년 개정세법이요. 자, 우리가 신탁재산 특례라고 그래가지고 신탁재산 특례 그래서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신탁한 토지나 주택, 신탁한 주택이나 자 또는 토지는요. 신탁한 주택이나 토지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신탁한 주택이나 토지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냐면 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도 그랬죠?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위탁자였죠? 종부세도 위탁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주택 수 계산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면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위탁자 주택으로 계산해요. 자, 주택 수 계산할 때도 자,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면 수탁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만약에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면 위탁자의 자기 재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하지 못한다. 주택분인 토지분에 대한 그 세금을. 그러면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자기가 신탁한 그 신탁재산으로 자, 종합부동산세를 종부세를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탁한 주택이든 토지든 자, 누가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주택수 계산할 때 위탁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만약에 위탁자가 자기 재산으로 세금을 못 내는 게 있다, 종부세를.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도 똑같아요. 재산세도 똑같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꼭 알아둡니다. 2021년 개정세법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빠진 내용까지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정 내용들, 빠진 내용들 다 이렇게 수정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요약집 과정을, 긴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까지 이렇게
만약에 요약집 과정 마지막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은 틀림없이 올해 31회 시험에서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고 세법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잘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요약 내용을 강의 내용들을 꼭 잘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 현장 강의에서 지금 함께 했던 분들 함께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고 그러다가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응원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